자, 1년 남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부동산 특위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출 규제 뭐 다 손보겠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사실상 참패로 끝나면서 야당한테 뺏겼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나 알듯이 그 원인은 부동산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는 끝났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자라는 목표로 대토론의 형식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원래 종부세를 인하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거는 부동산 정책인데 이 정책을 부정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여당과 척을 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던 경제부총리도 이번에 선거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종부세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약간은 변화된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겠다는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정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는데 여당은 아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아예 그냥 법안을 발의를 해버렸는데, 종부세를 원래 9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오래된 기준이니까 아예 12억으로 늘리자. 그리고 재산세도 조금 더 할인을 해주자라는 식의 종부세 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약간 신중론인데 여당에서는 법을 발의를 해버리는 거죠. 이 법안을 보면은 종부세를 좀 완화하자. 그래서 현재 6억 원인 다주택자 그런 공제액도 7억 원으로 좀 조정을 하고 1주택자는 9억에서 12억으로 늘려주자. 그러면 거의 상당수의 종부세 대상자들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들은 공제를 더 많이 해주자. 지금은 원래 40%인데 나이에 따라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걸 90%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종부세가 없어지는 수준인 거죠. 이렇게 바꿔주자. 그리고 장기 거주 공제를 또 추가로 하고 노인층은 더 많이 해주자. 국민들의 불만인 부분들을 다 지금 법에 담아버렸죠. 청년층도 혜택을 주고 노인도 혜택을 주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시장에는 약간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랑 조율이 돼서 뭔가 진행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정부가 하는 소리랑 여당에서 나오는 게 달라지니까 이러면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지금 뭔가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확정된 것처럼 진행이 되니까 이러다 보면 시장의 동요를 부르는 거 아니겠느냐, 좀 주의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그 후보 중에 하나인 송영길 후보는 LTV를 90% 해주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정부랑 완전 반대되는 스탠스니까 이러면 곤란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에 종부세를 강화했어요. 7월 10일에 7.10 대책으로 강화했는데 지금 5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세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강화하고 세금을 못 받았는데 지금 또 낮춰준다? 하면은 이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기가 좀 뭐한 거죠. 애초에 무리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게 되면은 정부가 체면을 구기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바로 반박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내가 청문회 때 정부의 의지를 밝히겠다. 그래서 약간 여당과 지금 약간 다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번에 선거에서 진 거는 종부세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왜 종부세를 완화해 주려고 하냐? 그러지 말자. 아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얘기했고 송영길 당대표 출마자도 대출을 많이 해줄 수는 있지만 종부세를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 부자 감세로 그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 부자 감세 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불리하다. 그리고 종부세 부과 대상이 서울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너무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우선은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종부세 완화책을 막 얘기하던 여당에서 갑자기 한 사나흘 만에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가 바뀌어요. 좀 뭔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느낌으로 주게 되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행보가 약간 모호해지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권을 내줄 거냐, 그럴 거면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조금 풀어줘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 무슨 소리냐, 기존에 그걸 그대로 가야지 라는 파가 지금 여당 내부에서 좀 갈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 25개구 전역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눈앞에 있는 지금 발등의 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걸 그대로 밀고 가는 게 맞냐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종부세 기준 12억, 재산세 감면은 또 9억 이상으로 해서 최대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또 기사가 떠요. 뭐야 이게? 아니,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다시 하겠다는 기사들이 또 뜹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5월 안에 만약에 입법이 안 되면 소급 적용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기사들이 또 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점점 논란은 커져가는데 다시 또 나옵니다. 또 하루 있다가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세금 논의는 안 합니다 라고 수석 대변인이 말을 해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봤지만 당장은 세금 관련된 거는 안 하고요. 우선 뭐 무주택자들을 위한 혜택 위주로 의견을 교환할 겁니다 라는 기사가 또 떠요. 그러니까 세금 뭐 감면은 없나 보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아니에요. 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윤호중 위원장인데 이분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그 임기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 세금 얘기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바로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세금 감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종부세 감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재산세 할인 혜택을 조금 더 늘려주는 쪽은 뭐 갈 것 같고, 종부세 기준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하루하루 얘기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의 거래가를 평균을 내보면 11억이 넘었고요. 아파트 중위 가격이죠.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보면 중간에 50등 있죠. 50등은 9억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우상향이고 전세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은 막 지금 갈팡질팡 한단 말이죠. 갈팡질팡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지금 여당도 골치 아프겠죠.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런데 뭔가를 하긴 해야 돼.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떻게 갈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막 말이 바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무주택자들한테는 어떻게든 혜택을 줄 거다. 그리고 특히 청년층들한테는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방향에는 어느 정도 다들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뭐 대출 규제라거나 아니면 재산세 감면 쪽은 뭐 거의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4월 27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당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시작했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